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경주에서요. 한 여성이 SUV를 몰고 앞에 가는 초등학생,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들이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5월에 경북 경주의 한 스쿨존에서 SUV 차량을 모는 40대 여성이 앞에 가고 있는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이 피해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차량으로 들이받았던 여성이 네. 아이가 직전에 놀이터에서 실랑이를 벌였던 상대였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네. 이 피해 아동 같은 경우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도망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멈춰봐라 라는 소리가 오면서 차가 쫓아와서 너무 무서웠다 이렇게 진술을 한 바도 있습니다. 당시에 단순 사고가 아니었다는 정황을 짐작케 하는 그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사고 당시 영상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모퉁이를 돕니다. 그리고 그 뒤를 흰색 SUV 차량이 따라오는데요. 곧바로 오른쪽 앞 바퀴가 자전거를 뒤에서 들이받습니다. 오. 아이가 넘어지는데 어허. 그런데도 차는 멈추지 않았고 차량은 자전거를 밟고 앞으로 나가는 그랬죠. 모습이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가해 운전자는 이 해당 아동을 이 자전거를 탄 아이를 200m가량 놀이터부터 따라온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그런 이걸 두고서 비군의 가족이 이 가해 운전자가 자신의 아이를 놀이터에서 이 아동이 때리고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러 쫓아와서 고의로 사고를 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가해 운전자는 자신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게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지금 아이를 쫓아가는 과정에서 이분이 불법 유턴도 하고 역주행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자기 딸을 괴롭힌 아동을 쫓아가는 과정에서 한 정당한 행위였다. 아하. 정당 행위에 속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충돌 직전에 이 비군이 시야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고의로 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영상에 나온 이 상황을 보면요. 여러분 혹시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지 않으셨어요? 아이가 차에 치였는데 차에 친 아이가 오히려 저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니까 오히려 아이가 피해자인데 뭔가 행동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보세요. 막 이 당황하고요. 보세요. 어쩔 줄 몰라 하고 뭔가 저 운전자에게 인사하는 듯한 태도도 취하고요. 보세요. 약간 고개를 숙였던 모습도 나왔죠. 이 관련 상황에 대해서 당시 피해 학생 가족의 주장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아이가 있었고 야라고 해서 이제 야라고 하지 마라 했는데 또 야라고 해가지고 야라고 하지 마라 사과를 해라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사과를 하지 않아서 지금 오빠니까 야라고 하기 싫잖아요. 하지 말라고 이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해가지고 이제 어깨를 이제 이렇게 살짝 밀쳤어요. 어깨를 툭 밀쳤는데 코너에서 들어올 때는 서행을 하는데 그분은 이제 거침없이 엑셀을 쫙 밟아가지고 들어와요. 브레이크도 밟지도 않고 그런 점에서 이제 고의성이 다분하지 않나. 그렇다면 당시에 저 상황에 대해서 관건은 장해찬 평론가님 저 운전자의 고의성 입증 여부 아니었을까요? 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고의성을 입증해냈습니다. 어허. 경찰과 함께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요. 일단 차량의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이 차량이 시속 12.3km로 달리고 있다가 코너를 지나게 되면서 20km로 가속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코너 돌 때는 속도가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데 네. 더 속도를 낸 것은 일부러 충돌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근거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특수환경 시야캠을 쓰고 현장을 확인해 보니 당시 이제 가해 운전자의 시야에 충분히 피해 아동이 잡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하. 이런 여러 가지 근거들 때문에 국가수는 고의성이 있는 추돌 사고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국과수의 이른바 첨단 기법으로 고의성을 밝혀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되는 점이 하나 더 있다면서요, 백성원 변호사님. 스쿨존이죠. 아하. 스쿨존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 소위 민식이법이 적용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교통사고는 일부러 내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내면 가중해서 처벌한다는 게 민식이법인데 이건 고의잖아요. 그러니까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아니고 네. 이 자동차라는 거 잘못해서 차에 치면 사망할 수 있잖아요. 흉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를 이용해서 누군가를 고의로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 그러니까 특수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특수상해인데 아까 조금 전에 국가수에서 이제 고의성을 입증했다고 했는데 이제 저 여성이 이걸 내가 차로 부딪히면 다쳐도 어쩔 수 없지. 최소한 이런 감정은 있었다라는 거란 말이죠. 밀필적 고의가 인정되니까 결국 특수상해혐의로 기소가 된 거고요. 네. 법원에서도 역시 이를 인정을 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년의 실형이면 그야말로 이제 법정 구속이 된 거네요, 오윤성 교수님. 네, 원래 이제 그 뭐 징역 1년 이렇게 선고를 하게 된다면 이제 법정 구속돼야 되는 것이 그게 정상이죠. 근데 이번에 예외적으로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이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기로는 이거 A 씨에게는 지금 이제 아이가 3명이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돌봐야 될 애들이 3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 점.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인 그 B군 측하고는 이제 앞으로도 합의를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것을 고려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중에 형이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징역형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처분을 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많이 이제 배려를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당장 실형, 즉 징역형에 처하지 않은 건요. 반드시 재판부가 배려한 뜻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복수심에 불탈 게 아니라요.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사과하세요. 내 자식이 소중하면요. 남의 자식도 반드시 소중한 법이니까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